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 진짜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그냥 일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요. 만약 제가 말해드린다면 그건 단순히 기술이나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마법 같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오늘은 일을 잘한다는 것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커리어, 열정, 심지어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잠시 저와 함께 해보세요.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대부분은 기술을 마스터하거나 마감일을 지키거나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기반이 된 책에서는 그게 단순히 어떻게 일하는지가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고객이든 동료든 심지어 상사든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회사에 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동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리더들이 왜 미술관에 가는지, 오토바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로 들어가 봅시다. 일부 일을 잘하는 사람, 무엇이 다를까? 먼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볼까요? 책에서는 두 가지 세계로 나눠 설명해요. 바로 기술과 감각입니다. 기술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이핑 속도, 코딩 실력 혹은 외국어 개수 같은 거죠. 하지만 감각은요? 그건 좀 더 애매해요. 직감, 방의 분위기를 읽는 능력,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알아차리는 능력 같은 거죠. 여기 놀라운 예시가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들,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곳에 몰래 간다는 거 아셨어요? 취미로 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엑셀과 논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예술을 공부하며 감각을 키우고 있죠. 왜일까요? 오늘날처럼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는 논리만으로는 비즈니스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난제를 풀려면 이성과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죠. 생각해보세요. 기술은 도구 상자와 같아요. 망치나 드라이버를 연습해서 잘 다룰 수 있죠. 하지만 감각은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왜 소름 돋는지, 특정 사람이 왜 마음에 드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측정도 어렵고 증명도 어렵지만 그게 있는 사람은 딱 알아볼 수 있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기술은 수학이나 언어처럼 등급을 매기거나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각은 인기처럼 이력서에 쓰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확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술은 노력과 시간으로 키울 수 있지만 감각은 더 어렵게 얻어져요. 노력한다고 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감각은 어떻게 키울까요? 책에서는 일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고객은 제품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료, 상사,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을 믿고 문제를 맡길 수 있다면 이미 일을 잘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2부 뉴노멀 시대의 의미가 실용성을 이길까? 자, 이제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실용성에서 의미로의 전환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제품이 단순히 유용한 것보다 의미가 큰 제품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책에서는 이걸 뉴노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말 재밌어요. 예를 들어 벽난로를 생각해보세요. 초효율적인 히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 불편한 벽난로를 설치하려 할까요? 따뜻함 때문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의 느낌, 추억, 분위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의미가 실용성을 이기는 순간이에요. 또 다른 예시는 혼다의 슈퍼커브예요. 이 소형 오토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빌리티 제품이에요. 60년 넘게 디자인이 거의 안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사랑하죠. 왜일까? 단순히 오토바이가 아니라
신뢰의 단순함, 자부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혼다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가 야근하다 소바를 시켰는데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다 국수를 다 엎었대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조작하기 쉽고 타고 내리기 편한 오토바이를 만들자고 결심했죠. 그렇게 탄생한 게 슈퍼커브예요. 더 놀라운 건 슈퍼커브의 성공은 혼다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장이 그 의미를 만들었죠. 미국에서 오토바이는 원래 불량배 이미지가 강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슈퍼커브를 업무용으로 타면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멋지고 실용적인 이동수단이 된 거죠. 그 이미지는 혼다가 아니라 시장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엄청 중요해요. 일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기능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든 팀을 이끌든 이메일을 쓰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전달할까를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에 더 큰 이야기를 담아보는 거예요. 3부 역량의 힘 기술과 지식 너머. 이제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를 볼게요. 역량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거죠. 미국 국무부의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줘요. 옛날에 국무부는 외교관을 뽑을 때 명문대 출신, 외국어 2개 이상 가능, 협상 능력 뛰어난 사람들을 골랐어요.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한 인재들 중 일부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에서 3년 만에 관계를 원만히 만들고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강제 출국 수준으로 망하고 왔죠. 그래서 국무부는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외교관의 성공은 성적이나 기술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대신 성공한 외교관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지금 뭘 걱정하는지, 왜 화가 났는지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2번째는 관계 구축자로 갈등이 있더라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3번째는 정치적 안목으로 상황의 핵심 인물과 구도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구자들은 이걸 역량이라고 불렀어요.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감각과 직관의 조합이죠. 기술과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역량이 좋은 직원을 훌륭한 직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사무실이든 교실이든 창업을 하든 역량은 사람을 읽고 신뢰를 쌓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럼 이 역량은 어떻게 키울까요? 다음 섹션으로 가볼게요. 사부기술과 감각의 균형 돋보이는 비결. 자, 이제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책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한 말을 인용하는데 솜씨 좋은 바텐더의 칵테일은 예술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 바텐더를 안 찾을 수가 없대요. 왜일까요? 그 사람은 단순히 음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만들어내니까요. 일을 잘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기술과 감각의 균형이라고 설명해요. 기술 좋은 사람은 실수 없이 일을 해내죠. 하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우리 팀에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플러스는 감각에서 나와요.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들어야 할지, 상대방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법을 아는 거예요.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자신의 강점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심지어 나쁘다고 생각했던 걸 더 잘할 때도 깨닫기 힘들죠. 책에서는 다른 사람 친구, 동료, 멘토에게 피드백을 구하라고 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 맹점을 못 보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달라요. 싫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보니 오히려 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피드백에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감각을 키우고 나만의 커리어를 만드는 길이에요. 오브 감각이 기회를 만난다. 타이밍의 중요성. 이제 타이밍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책에서는 윈스턴 처칠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 육군 중령이 트랙터에 장갑을 붙여 참호를 돌파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육군은 웃으며 거절했죠. 왜냐고요? 기사도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이 아이디어에 꽂혔어요. 육상 전투는 문외한이었지만 그는 연구비를 대주며 시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탱크예요. 전투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죠. 처칠이 특별했던 이유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행동으로 옮긴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감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발휘할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직감으로 아는 거죠. 책에서는 코미디언에 비유해요. 훌륭한 코미디언은 관객이 웃을 때까지 딱 맞게 멈췄다가 다음 농담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알죠. 방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에 맞춰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에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에서 딱 맞는 타이밍에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운이 아니라 감각이 기회를 만난 순간이에요. 책에서는 직감을 믿고 시도해보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으면 물러나는 판단력을 키우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내 자리다라는 감각이 점점 선명해진답니다. 6분 남만의 전략 시간 속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책에서는 일본 프로야구 투수 야마모토 마사의 일화를 소개해요. 그는 50세까지 현역으로 뛴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령 선수예요. 그의 직구는 시속 135km로 프로 무대에서는 느린 편이었죠. 그런데 타자들은 그의 공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왜일까? 비밀은 전략에 있었어요. 야마모토는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공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죠. 한 공이 다음 공을 준비하고 타자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동료 스즈키 이치로는 더 빠른 공을 던졌지만 야마모토의 공이 더 빠르게 느껴졌어요. 왜냐? 그는 프로였으니까요. 진짜 프로는 단순히 빠른 공이 아니라 빠르게 보이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건 일에도 적용돼요. 일을 잘한다는 건 한 가지를 완벽히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행동을 연결해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처럼요. 이메일, 프로젝트, 대화 하나하나가 챕터예요. 그 챕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만의 전략이 만들어져요. 책에서는 이걸 시간의 깊이라고 불러요. 지금 하는 일이 내일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거죠. 결론, 일을 잘하는 마스터 되기. 자, 그럼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사람을 읽고 순간을 포착하고 의미를 만드는 감각이죠. 논리와 직관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신뢰를 쌓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책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주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라고요. 그들의 움직임, 말투, 듣는 방식, 심지어 책상 정리까지. 그들의 감각은 모든 행동에 드러나요. 그리고 피드백을 구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직감을 믿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중요한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차이를 만들지 아는 감각이 생길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참고로 오늘 보신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